조갑제닷컴 애독자님, 그리고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문재인 트럼프 회담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틀 전에 있었던 트럼프 문재인 정상회담 직후에 백악관 마당에서 있었던 두 분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그때 보도되었던 것 말고 더 정확한 정보가 없느냐 하면은 이게 한국 언론에 별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에 좀 시간을 두고 나왔습니다만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라는 문서가 올라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성명서,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공보부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공보 비서관실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것을 읽어보면은 그 언론에 보도된 또는 그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완하는 또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두 대통령의 공동성명서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성명서, 그러니까 국가 간의 공식 어떤 합의 문서로서의 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밑줄을 치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요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미국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를 확실하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장하겠다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는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든지 아니면 화학생물학 무기를 쓰든지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그때 확장 억제하는 방식을 재래식 무기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여 억제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확장 억제의 개념인데, 이번 이 공동성명서에서 그것이 아주 명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drawing on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재래식 및 핵 무기를 동원한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력의 뒷받침으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성명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언론에 지금 제대로 그 비중만큼 보도되지 않은 것인데, 뭐냐면은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에서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은 현재 미군 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므로, 유엔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감독하는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미 국방장관 그리고 한미 대통령입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인데 이런 관계인데 우리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해야 되겠다. 즉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의미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특히 북한이 핵 개발하는 또 핵 위협을 하는 핵 미사일 실전 배치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사실상 무기를 했습니다. 무기 연기하는 조건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한반도 상황과 연결시켜서 그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합의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The two leaders decided to continue the alliance work to expeditiously enable the 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allied forces. expeditiously 서둘러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작업을 서두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서둘러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겠다. 무기 연기가 아니라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국에 해야 될 일도 있고 미국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한국에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독자적인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전략 정보는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략 정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추려면은 군사 인공위성도 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비행기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서둘러서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둘러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에는 한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킬체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Other Alliance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외에 동맹국이 보유하는 시스템을 서둘러서 설치한다. 이 안에는 사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Alliance 시스템이란 말은 동맹국의 전략 자산이니까 이것은 사드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논의되었겠지만은 사드 배치 문제가 이것은 공동 이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양국은 고위층의 고위급의 이 확장 억제 전략 자문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확장 억지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것을 또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하나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은 핵 우산, extended deterrence를 흔히 줄여가지고 핵 확장이라고 합니다. 핵 우산이라고 합니다. 이 핵 우산은 아주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데 미국은 이건 믿을 수 있다. 이걸 믿고 핵무장 하지 마라.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신뢰성을 두기 위해서 이 핵 확장 전략 자문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우리의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합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쓰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면은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금정 가능한 비핵화, 한반도의 금정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평화적 방법에 군사적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은 상황 논리에 따라 바뀌는데요. 일단 이 두 대통령의 합의문에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이 국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회원국한테 촉구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맥으로 읽어봐서는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성공단을 뭐 다시 연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Noting that sanctions are a tool of diplomacy. 제재도 외교의 한 방법임을 유의한다. 우리가 흔히 제재하면은 이것은 외교와 관계없이 강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재 또한 외교 또는 평화적 방법의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평화적 방법 속에는 이 생션, 제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제재의 의미를 외교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셈입니다. 또 두 지도자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여기서 거론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제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간의 대화는 지지한다.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뭐 원칙 논적인 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남북 간의 대화 추진은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이 삼각 협력 관계, 한미일 동맹이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한국과 일본은 우호 관계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고 또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사령부는 용산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해공군 미군 기지가 담당하므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의 기지를 둔 미국의 항공모함이든지 아니면은 전투기가 발전을 해서 한국에서 작전을 해야 하므로 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연결하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말기 박근혜 대통령의 앞에 한 3년 정도 아주 한일 관계가 이 종군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 체제의 정상적인 가동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과 화해했으면 좋겠다.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임기 말에 가서 결국 박근혜, 아베 수상 사이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조문에는 이제는 불가역적이다. 이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시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아베 수상과 통화하면서 종군 위안부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한 약속대로 이제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이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7월에 있을 G20, G20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 수상이 참석하니까 거기서 트럼프, 아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 공동 성명서의 뒷부분은 주로 경제 문제 등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불리한 것, 미국의 무역 적자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그 관련 장관을 불러가지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한국과 미국의 이 무역 관계가 한국에만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 특히 자동차, 미국 미제 자동차가 한국에서 제대로 팔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또 중국이 지금 그 철강을 과잉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헐값에 한국에 팔면은 한국에서는 그 헐값에 사들인 중국의 철강을 가공해 가지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쇼를 이렇게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이 공동성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 생산에 의한 어떤 부작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 한미 FTA이고 비준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노무현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은 이 한미 FTA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최루탄 가스를 터뜨린 그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한미 FTA를 하면은 한국이 불리해진다. 그런데 실시를 해보니까 한국은 유리하고 미국이 불리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협상을, 과거에는 한국의 좌파 세력, 이른바 진보 세력이 재협상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재협상을 주장을 하니까 이게 참 대응하기가 난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대통령은 또 IS 등 이 국제적인 문제에도 공조를 취하자 뭐 이렇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원래 방한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이 회담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둘러서 추진한다. 즉 연합사 해체를 서둘러서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생각이 없고 핵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이 합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이런 원칙적인 천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UN 안보리의 제재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고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UN 가맹국도 여기에 협조해야 되고 특히 중국이 중요하다 하는 못을 여기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정보와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결정을 했다 하는 이 문구인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는 1970년대 말에 만들어졌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군 사령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50대 50으로 출자한 공동 소유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최종 결정권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맡는다.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주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장을 했는데 왜 그러면 한미연합사를 강화해야 될, 더구나 이번 합의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연합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합사, 핵우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그것을 더 공고히 하려면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미연합사를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있고 한국은 그 핵 앞에서 무장 해제되어 이 상태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은 과연
누가 덕을 보느냐? 누가 덕을 보느냐? 그것은 북한 정권, 북한군이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주권 문제를 주장하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느냐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북한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북한이 두려워해야죠. 북한이 두려워하니까 남한에 대한 도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감시를 잘 해야 될 사안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